혹시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과일을 먹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다고 믿어오셨나요? 대한민국의 70%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무해해 보이는 과일들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이 사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거나 드시는 약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침에 시원하고 달콤한 자몽 한 조각. 이것이 심혈관 치료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조용한 살인자로 변해 심장 박동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단지 작은 실수 하나로 수백 명의 고령 환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재직 중인 노인의학 및 고령자 영양 전문의 김영호 박사입니다. 25년 넘게 수천 명의 고령 환자와 함께하며 과일과 식습관이 약물 대사, 심혈관계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임상 영양 가이드라인의 집필에 참여했고 한국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식이요법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의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오늘 저는 아주 긴급하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60세, 70세 혹은 그 이상이라면 오늘의 내용이 익숙한 과일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은 언제나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일이 반드시 노년층의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보기에는 매우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심혈관계 약물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거나 혈중 칼륨 농도를 안전 기준치 이상으로 높이거나 60세를 넘긴 이후 더욱 취약해진 혈당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수천 건의 응급실 이송 사례가 발생합니다. 부정맥 고칼륨 혈증 급격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이 그 원인입니다. 이것들은 독극물 때문도 가공식품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늘 안전하다고 믿어온 몇 가지 익숙한 과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주 과일 바구니에서 단 몇 가지 선택만 바꿔도 여러분은 다음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을 비정상적인 박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건강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매우 조심스러운 분들조차 이 단순한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리고 외견상 무해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는 4가지 과일은 무엇일까요?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국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동안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한 가지 건강한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선한 자몽반개를 깎아 하얀 도자기 접시에 담아놓고 혈압과 심혈관 치료제를 복용하기 전 천천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늘 믿어왔습니다. 신선한 과일이야말로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기초라고 말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자몽을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갑자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팔다리가 후들거리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김 여사님은 위험한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약물 농도가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김 여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먹어온 자몽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조용히 억제하여 약물이 체내에 날마다 쌓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결국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 것입니다. 회복병상에 누워 계시던 김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설마 내가 가장 믿었던 게 나를 배신할 줄은. 이 일은 김 여사님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달고 시원한 천연식품이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더욱 중요한 점은 김 여사님의 이야기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고령자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다고 선전되는 과일들을 아무 의심 없이 드시면서도 정작 몸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과일은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현재 치료제를 복용 중이거나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도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흔하게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도 말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60세를 넘기면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에 있습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과도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바나나처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 위험한 수준까지 축적되기 쉽습니다. 동시에 간과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시스템의 효율도 이전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어떤 과일들은 약물 대사의 경로를 우연히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 후라노추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에서 CYP4라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심혈관 질환 치료제, 고지혈증 약 진정제를 포함한 여러 약물의 대사를 담당합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약물 농도가 예상치 못하게 수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맥관 손상 심하면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몽 외에도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많이 먹으면 심혈관과 근육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바나나의 높은 칼륨이 배설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 근력 저하,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분들이 매일 신선한 체리 건조 체리 주스를 즐겨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과일에는 천연당이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드뭅니다. 작은 컵에 담긴 신선한 체리에도 당이 2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말린 체리나 농축 주스 형태로 자주 섭취하면 당뇨병 전 단계나 2형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위험이 큽니다. 이후 피로감,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하면 혼수 상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흔히 퍼진 오해는 말린 과일은 사탕보다 낫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자연식품이니 괜찮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사실 건조 과정을 거치면 수분이 사라지고 당과 열량이 농축됩니다. 작은 한 줌의 건포도나 말린 살구에도 신선한 과일 한 접시에 맞먹는 당분이 들어있으며 그 과정에서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이 모든 실수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의 과일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장기 기능이 민감해질수록 예전엔 아무렇지 않던 것이 이제는 심각한 위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가벼운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과일 섭취 때문에 심근경색 급성, 심부전 고혈당, 혼수 상태에 빠진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잘못된 통념을 분명히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익숙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제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류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며 현명하게 조합하는 것입니다. 아래 제가 임상 경험과 권위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권장하는 단계별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단계 반드시 피하거나 매우 제한해야 할 4가지 위험한 과일을 구분하기. 먼저 겉보기에는 안전하지만 6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 치료 중일 때 특히 위험할 수 있는 과일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몽 그레이프루트 간에 CYP3A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약물과 고지혈증 치료제가 과도하게 혈중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체리, 천연당이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산도가 관절염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 과다 섭취 시 칼륨이 풍부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거나 칼륨 보존 이뇨제,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이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말린 과일, 드라이드 프루츠, 농축된 당과 칼로리가 혈당을 불안정하게 하고 염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이러한 과일을 식단에 자주 포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떤 과일과 상호작용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기 많은 고령자분들이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우울증 치료제를 드시면서도 특정 과일이 약물의 효과를 상쇄하거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다음 질문을 스스로 확인하거나 의사 약사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내 심혈관 약은 자몽과 함께 먹어도 괜찮은가? 이뇨제나 ACE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가? 당뇨병 약을 먹는 중이라면 당이 많은 과일은 줄여야 하는가? 이 단계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3단계 노년기 건강을 위한 4가지 권장 과일. 우선 섭취하기 과일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히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60세 이상 분들께 특히 추천되는 4가지 과일입니다. 블루베리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억력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며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낮춥니다. 사과, 애플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과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아카도, 에이보카도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심장에 좋고 관절염 염증을 줄이며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K, 루테인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파파인 효소가 소화를 돕고 비타민 CAE가 면역력을 강화하며 관절염과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들 과일은 매일 소량씩 다양하게 섭취하고 한 가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4단계 섭취량 조절과 식단 다양화, 과도한 섭취 자제하기. 나이가 들면 에너지 요구량은 줄어들지만 대사 이상 위험은 커집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당 과일 섭취량을 2인분 이하로 제한하기. 생과일을 우선하고 주스나 말린 과일은 가급적 줄이기.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과일을 곁들여 당 흡수를 완화하기. 필요하다면 식사 일기를 작성해 매일 섭취하는 당과 칼륨을 관리하기. 5단계 만성질환 치료 중이라면 식단 변경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기.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릅니다. 위의 가이드는 기본 원칙일 뿐 장기적으로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본인의 약물과 질환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된다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제2형 당뇨병 또는 포도당 불내증 만성, 심부전 또는 신장기능 저하, 중증 심혈관 질환 혹은 여러 약물을 병용하는 경우 이 절차를 정확히 지키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이고 소화를 개선하며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령의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수없이 목격해온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상황을 함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황은 언제나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단 것을 줄이고 좀 더 건강해 보이는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건포도를 가득 담아 오트밀과 함께 드시거나 디저트로 곁들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자연 그대로의 과일이니 괜찮겠지.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십니다. 작은 한 줌의 건포도에 이미 신선한 과일 한 접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요. 그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몇 시간 뒤 온몸이 피로하고 손발에 힘이 빠지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 피로감은 오전 내내 지속되어 운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기운마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매일 반복되며 어렵게 쌓아온 건강의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올바른 상황은 이해와 사소하지만 똑똑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포도 대신 반컵 분량의 신선한 블루베리를 고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블루베리는 당 함량이 훨씬 낮을 뿐 아니라 기억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식사 후 몸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무기력감도 오전에 찾아오는 졸음도 사라집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야외 산책을 할 힘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차이는 값비싼 치료법이나 혹독한 식이요법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작은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매일의 소박하지만 올바른 선택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이 적은 아침 식사는 활력이 넘치는 한 주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명한 식사는 내일의 합병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즐거움이 가득한 노년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했던 자연, 과일과 노년 건강에 관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모든 과일이 몸에 좋고 많이 먹으면 무조건 이롭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더 분명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변화할수록 모든 과일이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몽체리 바나나, 그리고 말린 과일. 많은 가정에서 익숙하게 드시는 이 식품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조용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약물과 상호작용하거나 혈당을 올리고 칼륨을 축적시키며 관절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파파야는 여러분의 심혈관 기억력 소화기,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아침 식사에 한 접시, 오늘 입에 넣는 과일 한 조각이 앞으로의 독립적이고 건강하며 평온한 삶을 결정짓는 기초가 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가족 혹은 이제 막 노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모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적절한 조언이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가운 영양 정보와 건강 비법을 받아보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종을 눌러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영상을 보신 뒤 냉장고를 확인하고 가족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내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유드린 모든 정보는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식습관이나 약물 사용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가득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